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외워주셔야 할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속성 소재가 어떤 건지, 일단 금속이라고 하면은 단일 원소로 되어 있는 순 금속을 말하고요. 대체로 고체이고 결정질이다. 그리고 합금이라는 것은 이제 금속 원사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이 결합을 해서 이제 만든 금속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요 금속이나 이제 합금을 이제 공통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일단 열이나 전기 전도도가 크다, 아니면은 독특한 금속적 광택이 있다, 과시광선의 반사 능력이 크다, 이제 영구 변형을 한다, 그리고 결정체이다. 이렇게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5가지 나오는 것들은 객관식으로 내기가 참 좋은 딱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금속이라고 하면은 다 가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이제 금속 재료로 된 안경을 이제 고를 때는 뭐 무게나 강도, 경도, 탄력성, 그리고 부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마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색 아니면 용접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제 안경테를 소재를 이제 선정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부터가 이제 사실 시작이에요. 재료학이. 그래서 이제 구리 합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구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적색 광택을 가진 금속이고, 뭐 연성이란 전성 가공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비중은 8.96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철보다도 무거운 금속이에요. 근데 이제 열이나 전기 전도되는 거는 은 다음으로 우수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 좀 포인트거든요. 구리에 다른 금속을 첨가하면 다양한 중합금 공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리에다가 다른 걸 첨가해서 많은 게 나오고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이제 구리 합금에는 청동이 있고, 뭐 황동이 있고, 양백이 있고, 블랑카제트가 있고, 베를린동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청동, 뭐 동,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만 이거는 암기를 해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구리 합금은 이제 청동, 황동, 양백, 아니면 블랑카제트, 베를린동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종류를 외워주시면 이제 좀 편하실 거고, 이제 청동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시에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에 좀 힌트를 주는 게 많이 있는데, 저 구리와 주석을 주로 함유하는 합금으로 여기서 구리랑 주석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91%의 구리와 약 8%의 주석, 이온 합금인데 약간의 인이 첨가되기도 한다. 그래서 요 어떤 게 추가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리와 주석인, 청동, 구리, 주석인, 그래서 청구주인,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는 이제 구리와 주석으로 뭐 함유되는 합금으로 인이 추가되어 있다 하면 무조건 이제 청동을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 좀 더 편하게 외우실 거예요. 청구주인 이렇게 외워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네, 이제 청동 자체가 가공성은 좋지 않지만 탄력성이 좋아서 안경테에 다리로 많이 써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템플로 많이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안경테 다리 소재는 다 탄력성이 좋은 소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어떤 걸로 쓰는지, 이 청동은 안경테 다리로 쓴다, 거기 부분도 좀 중요할 거예요. 그 밑에 뭐 종이나 뭐 동상, 대포 등에 쓰인다,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되고, 이제 청동은 이제 청구주인, 그리고 탄력성이 좋아서 다리로 쓰인다.
이렇게 크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황동. 이제 황동은 구리와 아연, 이온합금으로 실용적으로는 약 40%까지 아연이 첨가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뒷자만 따서 황구와 황동, 구리, 아연 이렇게가 가장 메인으로 외워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와 아연이 거의 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4%를 넘지 않게 이제 첨가를 해도 4%를 넘지 않게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변색이 되고 녹이 좀 잘 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연 함유에 따라서 7사황동, 6사황동 이렇게 나눠진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황동 같은 경우에도 황구아 이렇게가 외워주시고 아연 함유에 따라서 7사황동인지 6사황동인지 나눠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이제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양백입니다. 양백은 이제 구리가 64%, 니켈이 18%, 아연이 18% 이렇게 3원 금속 합금이 대표적이고요. 이것도 이제 양분이야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데, 이게 은백색을 뜨고 이제 용접성이나 도금 그리고 절삭성이 많이 우수해서 좀 많이 사용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의 이제 단점은 이제 장시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녹청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렌즈 삽입부나 경첩 아니면 림 조인부 중에 이제 안경테 전면부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렌즈 삽입부, 경첩, 림 조인부 다 이제 안경테 전면부예요. 그래서 전면부 제작에 전반적으로 사용된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것도 이제 양백이 구리, 니켈, 아연이구나 이런 거를 외워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블랑카제트. 요거는 이제 구리, 니켈, 아연, 주석 4원 합금이 대표적입니다. 아까 양백이 저희가 어떤 거 들어가셨는지 기억나세요? 양백은 양분이야예요. 근데 거기다가 주석까지 추가되면 이제 블랑카제트거든요. 그러니까 양분이야, 붉은이야, 주석이 추가되면 블랑카제트다. 그래서 이게 동합금 중에서는 탄력성이나 도금성이나 이제 내시성 자체가 다 좋아요. 그리고 이게 또 탄력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탄력성이 좋으면 안경 다리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탄력성이 좋아서 안경 다리나 연결부에 사용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금장대의 바탕 금속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이제 안경 다리로 쓰인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청동이랑 지금 블랑카제트, 요거는 안경 다리에 쓰인다. 그리고 베를린동, 요거는 사실 외우기가 좀 편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다 구리 합금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구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기 베릴륨이 첨가된 합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량의 뭐 코발트나 은, 니켈을 첨가하기도 하고요. 이제 강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경테에서는 주로 그 엔드피스나 이렇게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부품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엔드피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측면부기 때문에 쓰고 벗으실 때 한 손으로 벗고 이러면 많이 늘어나고 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긴 강도가 센 제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베를륨동은 엔드피스 부분 같은 부위에 사용이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니켈과 그 합금입니다. 니켈에 대해서 니켈은 은백색의 광택을 지닌 금속이고요.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비중이 8.9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높은, 좀 무거운 축에 속하고요.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내식성과 내열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게 철보다는 자성이 세진 않는데 이것도 강한 자성을 갖고 있는 소재고요. 그 전기 전도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철보다는 공기나 습기에 대해서 안정되고 산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철보다는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안경테에서는. 그래서 이제 니켈 소재로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넬. 요거는 이제 니켈이 63에서 70%, 나머지는 구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소량의 철과 망간을 포함하는 합금이다. 그래서 요것도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만 따서 이제 모니구 철망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소량의 철과 망간이에요. 철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 중에 철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모넬로 일단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좀 더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모넬은 니켈, 구리, 철, 망간 이걸로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니켈 자체가 내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기계적이나 화학적으로 성질이 굉장히 좋아요. 내식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안경테에서는 이제 렌즈 삽입부나 연결부,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도 전면부, 림 제작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니켈.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하이 니켈, 니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니켈과 크롬의 합금이고요. 통상적으로 니켈이 80%, 크롬이 10% 이상 함유된 거를 하이 니켈이라고 합니다. 이제 크롬 자체가 부종태막이라는 걸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잘 부식이 되지 않는 이런 내식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속 안경테의 소재는 산플라티나, 요거는 좀 가끔 나오거든요. 산플라티나 요것도 이제 밑줄 쳐주시면 좀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켈이기 때문에 요것도 내식성이 우수하고 특히 탄력성이나 가공성, 그리고 접합성이 좋은 안경테 림 제작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니켈에는 총 두 가지가 있고 모넬과 하이 니켈이 있다. 그래서 모넬은 니켈이랑 구리가 대부분이지만 철이랑 망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하이 니켈은 이제 니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크롬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이제 비교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철. 가장 이제 철에서 많이 쓰이는 건 스테인리스고요.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인리스 자체가 스테인이 이제 녹이라는 뜻이니까 녹이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녹이 잘 안 쓰는 소재구나.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은 이제 철의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로 크롬이 이제 11% 이상 첨가되어 있는 크롬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테용 스테인리스 강은 철을 주로 사용하고요. 크롬과 니켈 같이 들어간 18-8 스테인리스로 불리는 니켈 크롬계의 합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스테인리스 강이 이제 철과 크롬, 니켈 이게 같이 쓰인다는 것도 이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는 철, 크롬, 니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이제 알루미늄 자체가 사실 굉장히 흔하고 많은 금속이고요. 비중 자체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열 전도도 좋고 빛과 열에 대한 반사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식성도 좋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최근에는 좀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쓰이는 제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특징 자체가 이제 풍부하다,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에는 이제 드랄루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알루미늄 자체가 그렇게 강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드랄루민은 이제 고강도 알루미늄의 합금이다. 그래서 이것도 구리, 마그네슘, 규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합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이제 국가고시에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가볍고 강도도 좋은데 탄성이 없고 용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경테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되거든요. 이제 생각보다 이제 금속 소재는 저 용접성이 사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용접성이 나쁘기 때문에 이거는 안경테 제조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 자체는 이제 전자파도 막아주고 작은 치수 변화, 그리고 우수한 비강도와 내력, 우수한 절삭 가국성, 내식성이 약하고 용접이 곤란하다,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사실 제가 마지막 거 같은 제품 자체가 내식성이 약하고 용접이 곤란하기 때문에 안경테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소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소재로 나오는 티타늄. 그래서 최근 안경테에 티타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조금 자세히 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티타늄 소재 안경테 자체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그게 많이 매장량이 없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사실 티타늄 자체는 매장량이 좀 풍부한 소재거든요. 재료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장량이 좀 풍부하구나라는 거는 동그라미 쳐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구리나 니켈보다도 이제 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높은 강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이나 고압, 그리고 부식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수한 생체 적합성이 있어서 사람이 썼을 때 뭐 알레르기 반응도 잘 안 나고 이런 소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자성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안경원 가셔서 자석에 붙는 패들이 있고 안 붙는 패들이 있어요. 이제 티타늄 소재는 이제 비자성체이기 때문에 자석에 따로 붙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좀 국시로 많이 나오는데, 이 공기 중에서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접합이 따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쉽게 접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공성이 좀 어려워서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장량도 많고 가볍고 강도도 좋은데 부식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경 소재로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소재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은 왜 안경 소재로 이용이 되고 요즘 많이 각광받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게도 가볍고 내식성도 좋고 탄력성도 좋아요.
그리고 강도도 좋고 우수한 생체 적합성, 내구성이 좋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티타늄 소재 자체도 그 다리 부분에 좀 많이 사용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탄력성이 좋은 소재는 다리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니티놀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형상기업 합금 또는 니티놀 이렇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니켈과 티탄 원자비가 5대5인 합금은 이제 변형이 된 상태에서도 하중이 제거되면은 본래 상태로 복원하는 능력이 뛰어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형상기억 합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형상을 기억하는 합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변형 상태의 하중이 제거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로 탄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리 부분 요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다리 부분은 3개 정도 말씀해 드렸거든요.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네, 청동, 그리고 블랑카제트, 그리고 티타늄. 이 정도가 이제 다리 부분에서 이제 좀 탄력성이 좋아서 쓰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간혹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한 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동합금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총 5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는지 한번 지금 해볼게요. 일단 동으로 끝나는 게 거의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청동, 황동, 베를린동 이렇게 3개를 생각해 주시고 양백과 블랑카제트 그래서 동동동양, 불양 이게 이제 구리합금이다. 네. 그래서 청동, 황동, 뭐 베를린동, 양백, 블랑카제트 이렇게가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청동은 제가 이제 어떤 거 들어간다고 말씀해드렸죠? 그렇죠. 이제 청구 주인, 구리, 주석 그리고 약간의 인. 네, 그래서 청동하면은 이제 청구 주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청동은 탄력성이 좋아서 다리에 쓰인다. 그리고 황동은 어떤 거 들어가요? 그렇죠. 황구화. 그래서 구리, 아연. 그래서 황동은 구리, 아연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아연 함유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뉜다. 7-3 아니면 6-4 황동. 그리고 이제 양백은 제가 어떤 거 들어간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블랑카제트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양백은 양분이야. 그래서 양백, 구리, 니켈, 아연. 거기다가 주석이 들어가면 블랑카제트고 기본적으로 양백은 양분이야.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간다. 3가지. 그러니까 3가지가 들어가서 양백이 되는 거고 양분이야 주에서 4가지가 들어가서 블랑카제트가 되는 거다. 그리고 블랑카제트는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다리 부분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그 베릴륨동은 많이 어렵진 않고 그냥 베릴륨이 첨가된 합금이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기는 제일 편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켈은 2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거랑 어떤 거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모넬이랑 하이니켈이 있고요. 모넬은 어떤 걸로 소재가 되어 있는지
그렇죠. 무늬구 철망. 그래서 니켈이랑 구리가 들어가 있고 거의 이제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는 좀 문제를 푸실 때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철 아니면 망간 여기를 외워주시면은 모넬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이니켈은 말 그대로 니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니켈 80%, 크롬 10%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산플라티나 이게 이제 금속 안경테 소재다. 그리고 스테인리스강 요거는 이제 가볍고 이제 녹이 잘 안 쓰는 소재고 크롬 18%, 니켈 8%. 그래서 18-8 스테인리스라고 불리는 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철 하면 스테인리스 가고 크롬과 니켈 합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은 철까지 괜찮고요. 알루미늄 자체는 이제 좀 가벼운 소재고 좀 많이 매장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랄루미는 가볍고 고광도이긴 하지만 탄성이 안 좋고 용접성이 안 좋기 때문에 안경체 제조를 잘 많이 하진 않는다. 그리고 마그네슘의 특징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티타늄 자체는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비싸기 때문에 매장량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매장량이 많고 가볍고 강도도 좋아요. 그리고 탄력성도 좋고 부식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생체 적합성이 굉장히 좋은 소재.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서는 접합이 잘 안 된다.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티타늄 소재까지는 이제 좀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공기 말고 어디서 해야 돼요? 그 아르곤 가스 내에서 댐 도금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르곤 가스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고 이제 공기 중에서 뭐 쉽게 댐 도금이 된다 아니면 산화가 된다 뭐 접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아닌 걸 고르는 거면 그래서 티타늄 자체가 안경테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왜 많이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좀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니티놀 요거는 이제 니켈이랑 티타늄이 50대 50%로 진행이 되어 있고 본래 상태로 복원하는 능력이 뛰어난 제품이다. 그래서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다리 부분에 쓴다. 여기까지만 외우면은 이제 금속에서 비금속을 지금 저희가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실 내용은 많이 있지만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외워주셔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 요거는 이제 큼직큼직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귀금속 제가 아까 금속 소재가 비금속이 있고 귀금속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귀금속은 이제